서울을 뒤흔든 충격 실화. 가난을 연기한 재벌 총수와 그를 사랑하게 된 60대 여성 재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경악스러운 비밀. 가을의 어느 이른 아침, 서울. 분주한 거리와는 달리 기묘할 정도로 고요한 작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골목 한 구석. 강지훈이라는 35살의 남자가 20제곱미터도 채 안 되는 작은 옥탑방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저 셔츠 어깨는 해지고 신발은 달아빠진 낡은 오토바이를 몰며 막노동으로 하루를 버는 가난한 남자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 소박한 모습 뒤에 천지를 뒤흔들 만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강지훈은 여러 대기업을 거느린 부유한 재벌 총수였습니다. 그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가난을 연기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훈은 본래 유서 깊은 재벌가 출신이었지만 여러 사건을 겪으며 돈으로는 진정한 관계나 신뢰를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년간 거짓된 삶 속에서 그의 막대한 재산을 노린 가식적인 미소에 둘러싸여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훈은 화려한 빛을 등지고 평범한 가난한 남자라는 다른 가면을 쓴 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윤서진 회장. 서진은 환갑을 넘긴 나이로 서울에서는 철의 여왕으로 불리는 여성 재벌이었습니다. 그녀는 전국에 걸쳐 호텔, 레스토랑, 부동산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죠. 겉보기엔 카리스마 넘치는 여장부로 날카로운 말투와 강인함이 서린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깊은 내면이 지독한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유학 후 먼 타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거대한 저택은 매일 밤텅 빈 침묵만이 감돌았죠. 사람들은 그녀의 부를 부러워했지만 한밤중 남몰래 흘리는 눈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인연은 8월에 어느 비 오는 날 찾아왔습니다. 퇴근하던 강지훈의 오토바이가 사거리 한복판에서 고장이 난 것입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그를 피해갈 뿐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이가 없었죠. 그때 고급 세단에 앉아있던 윤서진이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대신 그녀는 차창을 내리고는 괜찮냐고 물으며 운전기사를 보내 도와주게 했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날 지훈이 그녀를 바라보던 눈빛은 깊은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눈빛은 강철 같던 서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이후 전혀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의 운명은 서로에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을 갈망하는 가짜 빈자와 권력의 정점에 있지만 끝없이 외로운 60대 여성 재벌. 그들은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이 은밀한 감정이 얼마나 큰 풍파와 끔찍한 비밀을 몰고 올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도시. 서울은 또 한 번 돈과 명예, 그리고 사랑이 뒤엉킨 비극의 증인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서울을 뒤흔든 충격 실화. 가난을 연기한 재벌 총수와 그를 사랑하게 된 60대 여성 재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경악스러운 비밀. 가을의 어느 이른 아침, 서울. 분주한 거리와는 달리 기묘할 정도로 고요한 작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골목 한 구석. 강지훈이라는 35살의 남자가 20제곱미터도 채 안 되는 작은 옥탑방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저 셔츠 어깨는 해지고 신발은 달아빠진 낡은 오토바이를 몰며 막노동으로 하루를 버는 가난한 남자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 소박한 모습 뒤에 천지를 뒤흔들 만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강지우는 여러 대기업을 거느린 부유한 재벌 총수였습니다. 그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가난을 연기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우는 본래 유서 깊은 재벌가 출신이었지만 여러 사건을 겪으며 돈으로는 진정한 관계나 신뢰를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년간 거짓된 삶 속에서 그의 막대한 재산을 노린 가식적인 미소에 둘러싸여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우는 화려한 빛을 등지고 평범한 가난한 남자라는 다른 가면을 쓴 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윤서진 회장. 서진은 환갑을 넘긴 나이로 서울에서는 철의 여왕으로 불리는 여성 재벌이었습니다. 그녀는 전국에 걸쳐 호텔, 레스토랑, 부동산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죠. 겉보기엔 카리스마 넘치는 여장부로 날카로운 말투와 강인함이 서린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깊은 내면이 지독한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유학 후 먼 타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거대한 저택은 매일 밤 텅 빈 침묵만이 감돌았죠. 사람들은 그녀의 부를 부러워했지만 한밤중 남몰래 흘리는 눈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인연은 8월의 어느 비 오는 날 찾아왔습니다. 퇴근하던 강지훈의 오토바이가 사거리 한복판에서 고장이 난 것입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그를 피해갈 뿐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이가 없었죠. 그때 고급 세단에 앉아있던 윤서진이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대신 그녀는 차창을 내리고는 괜찮냐고 물으며 운전기사를 보내 도와주게 했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날 지훈이 그녀를 바라보던 눈빛은 깊은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눈빛은 강철 같던 서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이후 전혀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의 운명은 서로에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을 갈망하는 가짜 빈자와 권력의 정점에 있지만 끝없이 외로운 60대 여성 재벌. 그들은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이 은밀한 감정이 얼마나 큰 풍파와 끔찍한 비밀을 몰고 올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도시. 서울은 또 한 번 돈과 명예 그리고 사랑이 뒤엉킨 비극의 증인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사거리에서의 운명적인 만남 이후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가진 윤서진의 모습은 강지훈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삭막한 서울 한복판에서 자신처럼 초라한 남자를 돕기 위해 기꺼이 차를 세우는 부유한 여인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날 밤 좁아터진 옥탑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친절이 그저 우연한 순간의 변덕이었을까? 아니면 운명이 내민 손길이었을까? 시간은 흘러갔고 강지훈은 자신의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배달 기사로 추가 근무를 했죠. 그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며 돈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무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길가 카페에 앉아있던 젊은이들이 그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곰을 오토바이를 타고 일하다니. 진짜 한심하다. 지훈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멸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어느 주말 오후 지훈이 손님을 태우고 오래된 도심을 지나던 중 우연히 윤서진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고급 세단에서 내렸고 그 우아한 자태는 군중 속에서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짧은 순간 마주쳤고 그녀는 그가 며칠 전 그 청년임을 알아봤습니다.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직도 여기서 일하시나 봐요? 그날은 오토바이가 갑자기 고장 났던 거죠. 지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었으면 1시간은 꼼짝없이 갇혀 있었을 겁니다. 서진은 햇볕에 그을린 그의 얼굴과 맑고 굳건한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아첨하며 다가오던 비즈니스 세계의 번지르르한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순수하고 진실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과 서진은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뿐이었지만 나중에는 서진이 개인 기사를 두고 지훈을 불러 어디론가 가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만날수록 그녀는 그에게서 이상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아첨하지도 않고 돈이나 지위에 대해 묻지도 않았죠. 오히려 지훈은 건설 현장 인부들의 소박한 이야기, 급하게 때우는 식사, 작지만 진실된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두 사람은 시원한 바람이 부는 한강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이 무심코 입을 열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내 재산에서 무언가를 원해요. 하지만 당신은 다르네요. 아무것도 묻지도 원하지도 않아요. 왜죠? 강지훈은 먼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외로우면 행복할 수 없으니까요. 그 말은 권력 있는 여인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말을 잃었고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남자에게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울리지 않는 사랑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분주한 서울의 심장부에서 은밀하게 말이죠. 하지만 두 사람은 강지훈의 진짜 신분 뒤에 숨겨진 비밀이 언젠가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그들을 전례 없는 충격의 중심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 강지훈의 단조로운 삶에 윤서진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빛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기사 대신 지훈의 낡은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아 추억이 깃든 오래된 거리를 달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것은 정장을 차려입은 기사와 답답한 회의실에서 벗어나는 그녀만의 탈출구였죠. 지훈과 함께일 때 그녀는 부와 가난의 장벽 없이 평범한 두 사람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귀한 순간을 누렸습니다. 한 번은 길가의 작은 포장마차에 멈춰섰을 때였습니다. 서진은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원한 음료를 한 모금 마시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알아요? 내가 이렇게 길가에 앉아보는 게 몇십 년 만인지 몰라요. 젊었을 땐 나도 광장시장에서 물건을 팔며 생계를 꾸리던 소녀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하네요. 지우는 존경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렇게 고생하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화려한 모습만 보지 그 길을 어떻게 걸어오셨는지는 모르니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부자가 될수록 곁에 진심인 사람이 줄어들더군요. 심지어 내 자식들조차 멀어졌어요. 그저 돈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앉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죠.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그 또한 물질에 가려지지 않은 진실한 관계를 찾아 헤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끈이 두 영혼을 연결하는 듯 했습니다. 만날수록 서진은 지훈에게서 무언가 아주 특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재산에 대해 절대 묻지 않았고 그녀의 지위 앞에서 위축되지도 않았죠. 대신 길 위의 노점상, 밤마다 들려오는 찹쌀떡 장수의 외침 같은 소소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소박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미소 짓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자신이 설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정이었죠. 어느 오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자 지우는 급히 그녀를 작은 처마 밑으로 이끌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낡은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행동에 서진의 심장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있는 그의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네요.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한 남자인데 다른 누구보다도 당신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지후는 옅게 웃으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그건 겉모습일 뿐입니다. 회장님.